네, 7페이지 저희 이제 전표 입력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자, 회계 교육인데 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카운트를 대부분 재고 메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카운트에서 이 재고와 회계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회계 반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회계 반영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저희 뒤에서 매출 전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카운트에서 재고에서 입력한 거를 회계로 넘겨준다. 회계 반영이라는 거고요. 보통 세금 계산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계 반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냥 건별로 회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를 한 건 한 건씩 했으면 한 건 한 건씩 회계 반영할 거고요. 내가 한 달치를 한 번에 회계 반영할 거다. 일괄 회계 반영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건별로 하는 회계 반영을 먼저 한번 볼 건데 재고원의 영업관리의 판매 조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판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가보시면 회계 반영 여부에 체크가 없을 거예요. 자, 해당 일자를 딱 클릭해서 체크할 거고요. 상단의 플러스 버튼에 매출 전표 원을 클릭해주면 한 건 한 건씩 발행하는 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 입력해놨던 내용이 매출 전표로 따라오게 될 거고 이 상태로 저장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건별이에요. 뭔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판매 조회에서 내가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건별로 진행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일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개의 판매나 구매 전표를 내가 한 장의 회계 전표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합 세금 계산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하진 못하고요. 판매 일괄 회계 반영이라는 곳 가서 기준 날짜를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검색을 하게 되면 네오아시아로 입력된 전표의 금액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딱 체크하고 매출 전표 원 눌러서 저장 버튼 눌러주면 회계 반영은 끝납니다. 자, 그럼 일괄로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일부 품목만 선택해서 내가 회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맨 우측에 여기 상세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품목 또는 업체에서 요청한 만큼만 체크값을 주고 매출 전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상세 버튼의 하나의 기능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만약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금액이 들어가진다. 자, 여기 조정에다가 입력해 줄 거예요. 조정에다가 제가 딱 9만원 치게 되면 공급가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조정 칸에 할인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조정 칸에 입력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에서 차감된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조정 칸에 입력하고 매출 전표를 만들게 되면 제가 이 할인을 넣어줬던 금액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판매 할인 현황 가서 볼 수 있어요. 판매 할인 현황 가서 딱 검색 버튼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날짜가 7월달로 되어 있네요. 6월달부터 해서 만들어 보면 차이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써놓을게요. 판매 할인 현황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판매 조회 메뉴 들어가서 이 한 건 연결한 거를 이렇게 X를 눌러서 지워 볼 거예요. 그리고 해당 멀티북에 전표를 복사한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번엔 트위드 자켓이 아니라 뭐 2000쌀을 이렇게 면세 품목이죠. 공급가액 없어요. 자, 이 상태로 하나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자, 날짜를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도 마찬가지로 29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멀티북이라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우리한테 판매한 거. 자, 그래서 내가 일괄로 해야 되구나. 판매한 게 여러 건이니까 라고 하고 판매 일괄 회계 반영 가서 검색을 누릅니다. 금액 다 합쳐졌구나. 번호 체크하고 매출 전표원 눌러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맞지가 않죠. 즉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발행할 거냐면 서치 버튼 눌러서 거래 유형을 부가세율 적용을 딱 클릭을 잡아줄 거고요. 전체로 바꿀 겁니다. 전체 중에서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판매 입력에서 부가세 금액을 내가 0원으로 입력해 놓은 거고요. 면세 품목이라는 거는 내가 품목 등록할 때 품목의 이 매입률, 매출률을 0%로 만들어 놓으면 면세 품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볼게요. 자, 재고 메뉴에 품목 등록을 들어가서 아까 2000쌀이 부가세가 0원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2000쌀에 딱 들어가서 품목 정보 탭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부가세율을 직접 입력을 해서 0%로 바꿔놨죠. 자, 0%로 바꿔놓으면 면세 품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거래라는 거는 판매 입력에서 내가 부가세를 0원으로 처리해 놓은 게 부가세 없는 거래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검색 버튼 눌러주면 없는 것만 나와요. 자, 땅 체크하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다. 매출 전표원 만들어서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과세 품목이 있었죠. 부가세가 있는 거래 체크해서 검색해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비율 잘 맞고요. 번호 땅 체크하고 매출 전표원 눌러주시고 이 부가세 유형 확인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가세 있는 거래 없는 거래도 하는 방법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위의 작업 회계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만약 내가 회계 메뉴에서 매출 전표, 매입 전표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거래처별 채권이나 채무에서 잔액이 중복으로 반영이 돼요. 거래처별 채권 메뉴를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보일 건데요. 거래처명에 괄호가 보인다라는 거는 거래처 코드를 안 써놨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판매 입력에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동일하게 이카운트에 트위드 자켓 하나 저장을 눌러놓고요. 자, 제가 이거 회계 반영하지 않고 회계원 매출 매입 거래에 매출 전표를 들어가서 똑같이 쓸 거예요. 이카운트 55,000원. 자,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재고원 영업관리의 거래처별 채권이라는 메뉴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똑같은 건인데 각각의 자리에서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잔액이 2배로 나오게 된다. 즉 잔액을 틀리게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연결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카운트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래도 회계 반영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만약에 판매 입력까지만 하시게 되면 회계장부는 볼 수 없어요. 즉 손익계산서는 못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장부는 봐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희 매출전표 회계 반영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와 재고의 올바른 연동을 통해서 정확한 잔액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런 회계 반영을 권장한다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 반영 안 된 전표는 어디서 볼 거냐면 첫 번째
미청구 현황이라는 곳에서 볼 거고요. 두 번째, 채권 채무 현황에서 미청구 금액으로 볼 거예요. 즉 미청구라고 들어가 있는 메뉴들, 또 미청구라고 적혀 있는 금액들이라는 거는 회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거래처별 채권 밑에도 미청구 현황이라고 있죠. 여기 딱 클릭하고 그대로 검색을 한번 잡아보면 이 카운트 제가 판매 입력만 해놓은 거 반영 안 됐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는 출력물에 채권 현황, 채권 채무 현황 이런 현황 메뉴 들어가서 그대로 검색 한번 해보셔도 미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회계 반영 안 된 전표를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저희가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일괄 회계 반영 메뉴 가서 한 번에 처리해 줘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입력해놨던 이 회계 반영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취소할 거냐면 재고 메뉴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회계 메뉴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재고 메뉴 먼저 한번 볼게요. 판매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영업관리에 판매 조회 메뉴 들어갈 거고요. 해당 업체를 제가 우선 회계 반영을 한 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우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 거고요. 자, 전표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단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X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돼요. 또는 다시 들어가서 삭제 버튼에서 이 화살표에 마우스 올리고 매출 전표 삭제를 눌러줘도 매출 전표가 삭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재고에서 지우는 방법이고요. 회계 메뉴에서 지우는 방법은 회계원, 전표 관리에 전표 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내가 입력해놨던 매출 전표들을 클릭하고 삭제 처리해 주시면 끝나요. 자, 근데 이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 메뉴에서 제가 이거 삭제하면 재고 메뉴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건데 재고 전표, 즉 판매, 구매 전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위에 적어놓은 인증서 첨부한 계산서도 삭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재고 메뉴에서 회계 메뉴 연결하는 방법 또는 연결이 안 됐을 경우 연결을 취소하는 방법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오늘 회계 교육인 만큼 저희 매출 전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 매출 전표, 매입 전표 2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봤었던 매출 전표 1, 매입 전표 1은 계정을 하나씩밖에 못 적어줘요. 즉 분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정을 내가 입력 기준대로 분계가 된다라는 건데요. 우선 이 매입 전표 2, 매출 전표 2라는 거는 내가 매출 매입 내역 기준으로 분계 내역을 직접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입 전표 2, 매출 전표 2는 어디에 있냐면 패스트 엔트리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날짜 옆에 있는 이 구분값에 매출 전표 2, 매입 전표 2를 클릭해 줄 거예요. 자, 매출 전표 2를 딱 눌러보면 상단은 매입 전표 1과 동일한데 하단은 일반 전표처럼 나와요. 즉 상단의 위 내용은 자, 상단의 이 위 내용은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부가세 유형. 자, 패스트 엔트리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구분값 일반 전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버튼 딱 클릭하면 매출 전표 2, 매입 전표 숨어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전표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상단은 1과 동일한데 하단은 일반 전표와 동일하게 나타나집니다. 자, 그럼 상단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이 뭔지, 금액은 얼마짜리인지 이런 내용들을 입력해 주는 거고요. 하단의 내용은 내가 어떤 계정에 차대변에 어떤 식으로 금액이 들어가줘야 되는지 분계 처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래처는 네오아시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매출 전표를 발생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때 내가 차대변을 직접 써주셔도 되는데 중간에 자동 붕괴를 누르게 되면 큰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차변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상품 매출이었고요. 나머지 700만 원은 제품 매출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매출 전표 1으로는 쓸 수가 없었고 2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대변으로 바꿔줄 거고요. 제품 매출 네오아시아에 700만 원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차대변의 합도 맞고요. 이 내부의 계정도 정확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입력한 계정으로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받은 날짜를 정할 거다라고 하면 이 추가 정보의 입력 버튼 눌러서 채권 번호 만들어주고 금액도 입력할 거고요. 만기 일자는 7월 10일이다 이렇게도 적용시켜서 걸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매출 전표 2 쓰는 거 끝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동 붕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신고 내용, 하단에는 우리 내부의 출력물 내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분값도 매입 전표 2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동일하죠. 매입 전표 2도 매출 전표 2와 입력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럼 매입 전표 2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보통 저희 정기 고지나 이런 수도세 고지나 관련된 내용들을 받으시면 내가 계산서를 받은 금액과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다를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매입 전표 2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일반 전표에서 이런 매입 전표 2, 매출 전표 2를 작성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3번 신고 자료만 반영된다라는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계산서 신고를 위해서 또는 이카운트에서 신고서나 또는 매입 매출장을 보기 위해서 정도만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세무의 부가세의 신고 전 검토 자료, 세무의 부가세의 신고 전 검토 자료를 가보면 세금계산서 발행 수령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당 버튼 클릭해서 나 매출 세금계산서 써야 돼 라고 하면 클릭해서 실제로 저희 국세청에서 쓰시는 것처럼 부가세 유형 뭔지, 거래처는 어딘지, 공급가액 부가세는 얼마짜리인지 입력하고 계산서 발행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위에서 요 내용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계정을 붕괴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은 옵션의 계정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계원에 다시 한번 패스트 엔트리에 일반 전표에 매출 전표 2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품 매출이 자동으로 나왔는데 저희 제품 매출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옵션에 계정 설정 딱 클릭 잡아줄 거고요. 기본 계정 이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저희 매출 전표 2, 매입 전표 2 한번 봤고요. 또 이카운트의 회계의 재고나 이런 잔액에 반영은 되진 않지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 신고 자료만 생성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면서 저희 전표 입력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2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즉 저희 방금 전까지 매출전표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인증서 첨부하고 이제 계산서 발행하게 되는 메뉴가 될 건데요. 자, 우선 경로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원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진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회계원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진행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매출전표를 작성해 놓은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맨 우측에 보시면은 인증서 첨부해서 발행도 할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카운트 세금계산서 메뉴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진행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인증서를 첨부한 거, 첨부 안 한 거 이런 내용들을 메뉴가 바뀌면서 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금계산서 진행 단계 하나의 메뉴에서 조회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단계별 기능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측에 보시면 여기 단계별 기능이라고 있어요. 내가 인증서를 첨부하거나 타 발행이나 기한 후 전속, 즉 체크값에 따라 구분값을 따라서 내가 이 단계별 기능에서 처리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단계별 기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조회 날짜를 좀 길게 해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런 첨부 전, 전송대기, 전송 완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조회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버튼이에요. 그래서 딱 클릭을 잡으면 전송 완료권, 전송 미완료권 이런 식으로 이메일 미발송권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값에 나눠서 볼 수 있다. 위에가 집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카운트의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를 사용을 하려면 진행 단계 순서를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 인증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나 또는 만료가 됐다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됐다고 해서 방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단에 인증서 관리 버튼을 딱 클릭 잡고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서 내가 인증서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럼 등록 버튼 눌러서 위 약간 동의해 주시고 인증서 비밀번호 2번 입력하고 인증서 찾아서 등록만 해주시면 되고요.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만료가 돼서 다시 등록한다라는 개념이라서 똑같이 등록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등록해 주시면 인증서 등록은 끝납니다. 자, 그럼 인증서 등록이 끝났으면 두 번째,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전표들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거를 매출전표로 따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판매 입력을 해놓은 걸 가지고 회계 반영을 해서 매출전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많이 사용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세무의 부가세의 신고전 검토 자료를 통해서도 내가 매출에 대한 전표 입력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전표들이 입력이 됐으면 세 번째, 인증서 첨부를 하게 되면 발행이 되겠죠. 근데 이건 인증서 첨부라는 버튼은 이제 단계별 기능이라는 항목 안에 있는데요. 그 항목에는 인증서 첨부뿐만 아니라 총 3가지 타발행과 기한 후 전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인증서 첨부 버튼을 눌러서 봐볼게요. 우측에 가서 인증서 첨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값을 내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즉 첨부 전 기본값을 잡아줄 건데 지금 내가 인증서를 첨부하면 4시간 후에 보내겠다. 상대 업체가 휴폐업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계산서를 발행하겠다. 이런 체크값들을 걸어줄 수 있어요. 자, 체크하고 하단에 첨부 버튼 누르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인증서 첨부 버튼을 눌러보면 방금 전에 4시간으로 바꿨었던 그 기본값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적용한 기본값은 일시적인 거고요. 아예 이 창에 나오는 기본값을 바꾸시려면 하단에 기본값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기본값 설정 클릭해 주시고 6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메일은 발송 안 할 거다, 아니 발송할 거다, 거래 명세서도 포함할 거다 체크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인증서 첨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인증서 첨부 버튼 누른 후 하단에 기본값 설정에 대한 내용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곳에서 내가 발행을 했어요. 또는 역발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발행으로 라는 버튼 클릭해서 처리해 줄 거예요. 타발행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어디에 가 있냐면 기타 타발행에 다 모여져 있게 돼요. 자, 타발행에 있게 되면 인증서 첨부 버튼이 지금 보이시나요? 따로 보이지 않죠. 즉 내가 인증서를 첨부해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막아주는 이유는 다른 직원분들 또는 다른 동료분들이 인증서 첨부가 안 돼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인증서 첨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복 발행이 되겠죠. 왜냐? 뭐 국세청에서 발행했거나 역발행됐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중복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그럼 발행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 첨부를 아예 못하게 이렇게 타발행으로 막아주는 기능이다라고도 참고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중 발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기한 후 전송은 저희 신고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에 기한 후 전송 체크해서 해당 항목으로 체크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서 첨부를 하게 되면 전송 완료된 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칸의 진행 단계가 변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서가 발행이 다 끝났다라는 거고요.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세금계산서 신고 완료된 거고요. 5단계가 되면 이메일까지 발송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다시 교재 들어가 봐서 전송 결과도 이렇게 상단의 진행 단계 탭 또는 여기 표시 기준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거래 명세서 뭐 이메일 뭐 발송한 거 내가 이력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옵션에 문서 발송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메일을 실제로 발행을 했는데 현재 수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발신 상태가 어떤지, 수신 상태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뭐 수신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이메일에 혹시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져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낼 때 뭐 거래 명세서를 포함해서 보낼 거다라고 하면 같이 포함 체크해서 이메일도 발행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한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쭉 한번 봐봤고요. 다음 3번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증서를 첨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시간에 대한 내용, 전송 시점, 휴폐업 조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최대한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계예요. 왜냐? 4시간 후에 발행된다라고 하면 4시간 전에는 내가 인증서를 취소 처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신고가 돼버리면 저희 3번처럼 수정세금계산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진행 단계 메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매출전표를 직접 입력을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먼저 볼게요. 자, 전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단계별 기능 가보면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나와요. 요거 버튼 눌러서 저희가 적절한 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 내가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행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정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진행 단계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가 매출전표를 직접 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창을 하나 새롭게 키워서 제가 매출전표로 가보겠습니다. 회계원 매출매입거래 매출전표 1 또는 뭐 매출전표 2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어떻게 쓰실 거냐? 내가 이 부가세 유형에서 세금계산서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항목 클릭해서 구분값에 사유를 넣어줄 거고요. 당초 승인 번호라는 건 제가 최초에 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나온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를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당초 승인 번호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내가 이렇게 매출전표를 직접 입력하고 인증서 첨부해서 발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매출전표를 직접 쳐서 인증서를 첨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렇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페이지 가보면 6가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고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한번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당구장 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서가 첨부가 된, 즉 세금계산서 신고가 됐는데 판매전표의 품목명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나의 기준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인증서가 첨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할 수 있고 변경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변경 가능한 것들은 이카운트 내부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어디 부서, 어떤 프로젝트, 메모, 뭐 어떤 계정 이런 내용들이고요. 변경이 실제로 불가능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신고와 관련된 것들. 언제 날짜로 신고되고 어디 거래처, 부가세 내용은 뭔지, 공급가액이나 부가세나 세부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신고와 밀접한 내용들이 있는 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경 가능한 거는 내부에 대한 내용들, 이카운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뭐 담당자, 창고, 품목, 수량, 단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단가는 바꿀 수 있는데 공급가액의 합계, 부가세 합계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왜냐? 이 금액으로 신고되는데 이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건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걸 기준으로 바꿀 수 있고 한번 체크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카운트랑 홈택스랑 자료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이카운트랑 홈택스 자체를 그냥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딱 클릭하고 검색을 해보면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국세청 건에 대한 내용, 불일치 건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래처별로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지금처럼 이카운트 홈택스 자료 비교라고 나오게 되고요. ERP랑 국세청 이렇게 각각 항목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있다라는 거는 세금계산서가 신고가 돼서 국세청에는 자료가 있는데 ERP에는 없다. 즉 매출 전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세청에는 자료가 있는데 이카운트에는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서치 버튼 눌러서 건별 국세청으로 체크하는 불일치 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국세청에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ERP 전표 생성을 통해서 전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저희 교재로 보면 국세청 불일치 건은 ERP로 전표 생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매입 매출 전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혹시나 저희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목록을 파일 자체를 다운받은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즉시 조회에 마우스 한번 올려보시면 여기 파일 첨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 눌러서 해당 파일에 국세청에서 내려받으신 파일을 업로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 내가 전표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렇게 엑셀 파일을 내려받은 거를 첨부도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엔 어떤 거 볼 거냐면 홈택스 자료 조회를 볼 거예요. 이번에는 비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홈택스 세금계산서, 뭐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저희 이번에 현금 영수증도 추가된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홈택스 자료조회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먼저 보면 자, 이렇게 날짜건에 대해서 해당 날짜건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받은 거, 발행한 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조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클릭해서 매입전표나 또는 매출전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회를 하는 그동안 조회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셨거나 또는 뭐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셨다면 이렇게 연동을 해 놓으시면 연동한 거 가지고 저희 세금계산서 발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옵션에 자동 수집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 설정하시면은 해당 시간 기준으로 해서 새벽에 매일 자동으로 수집되니까 이 기능도 한번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옵션의 자동 수집 설정을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잡아놓으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고요. 똑같이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메인 매출권 불러올 수 있고요. 이 공제 여부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 국세청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서 이 기준 가지고 똑같이 매입 전표나 매출 전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저희 현금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